3대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만성질환의 근본은 같습니다. 체내의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건강장수 120세를 위한 몸과 마음 관리라는 책을 저술한 염용훈입니다. 병원의 잘못된 처치로 인하여 부모님의 어이없는 영면을 접하고 국내외 건강 관련 문헌 천여 권을 탐독하게 되었으며 한 권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외 건강 관련 문헌 천여 권을 섭렵하다 보니까 크게 한 4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독단적이고 또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이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방향보다는 독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채식이 좋다, 육식이 좋다, 계란을 하루에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 2개 이상 먹어야 된다, 우유는 송아지젖이다, 아니다, 영양분이 충분한 너무 좋은 영양소다. 가장 첨예한 것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2g 내지 6g을 먹어야 된다는 우리 전문가가 계시고, 또 비타민C를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유명한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 독자들은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균형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하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누구는 60세에도 골골대고 누구는 100세에도 펄펄한데 그 이유가 뭘까? 중국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장수하신 건륭 황제는 89세까지 생존하셨고, 그 다음에 왕 재위를 70년을 했습니다. 105세인데 아직도 강의하고 계신 김영석 박사님, 이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고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는가? 그 근본을 따져보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중요한데, 의사는 병과 외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장수에 관련돼서는 제한적입니다. 장수하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은 질병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0, 80대에 많이들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는 100세, 110세까지 상당히 많아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리니어로 보지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혁명, 생명과학의 혁명,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호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이슈가, 지금까지는 병이 나면은 사후 치료를 했는데 이제 장수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치유나 예방, 양생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병보다는,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워낙 책들이 많고 그 질병 치료보다는 치유나 건강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책을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책 전체의 큰 흐름과 맥락은 빨리 증상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까지 치료하는 방법, 맞다 틀리다의 이슈를 떠나서 새로운 시각, 다른 시각이 있구나 하는 균형 잡힌 안목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쓴 책을 천여 권을 읽다 보니까 객관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보다는 건강,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들 말고, 그럼 업데이트도 되지 않은 정보들 말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이슈들, 그리고 최근 더 업데이트된 이슈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정보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중요한데, 많은 책들이 이론적이고 복잡한 실천 방법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찾아서 좀 간편하고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효과 떠온 탁월한 그런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원시 시대고 초디지털 시대가 돼도 영원히 아날로그로 있을 겁니다. 건강이란 이슈는 동물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3대 만성질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3대 만성질환 중에서 저희 가장 자주,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자주 겪는 3대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입니다. 그래서 이 3대 만성질환은 지금 현재 병원 치료에서는 근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증상을 없애는 수준이고 계속 약을 먹어야지만 되는데 만성질환을 제대로 한번 약을 먹지 말고 우리가 건강하게 좀 다스려 보자 하는 것들을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고혈압 문제는 높은 혈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혈압은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겁니다. 둘째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육이 부실해서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서 순환을 시키려고 혈압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섭취하고 있는 혈압약은 작용 기전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혈액의 양, 이뇨작용을 해서 소변으로 빼서 혈액의 양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압력을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의 박동을 억제해서 압력을 내리는 방법,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부작용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심합니다. 두 번째, 고지혈. 고지혈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겁니다. 고지혈이라는 것은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너무 많아서 점성이 돼가는 건데,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알기로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다 하고 상식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원래 콜레스테롤은 저희 생명체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뇌의 90%가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고, 우리 몸의 주요 성분은 세포, 막, 근육, 신경막들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뇌의 주성분, 세포막, 근육막, 신경막, 얼마나 중요한 장기들입니까? 이것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 몸에서 알아서 만듭니다. 간에서 85%를 만들고 음식에서 15%를 조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레스테롤을 피하기 위해서 가끔 식탁에서 계란 노른자나 새우를 옆으로 빼놓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간이 다 알아서 생성하는 것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스타틴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의 90%가 콜레스테롤인데,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다 보니까 뇌 질환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근육통이나 신경통들이 자꾸 생기고,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의 주성분인데 콜레스테롤이 억제하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은 얼핏 보기에 그냥 그런 부작용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인데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나서 대부분 그냥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약 종류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 질환은 당뇨입니다. 당뇨의 문제는 혈당이 아닙니다. 혈당은 나타난 수치입니다. 근본 문제는 인슐린 저항입니다. 몸에서 인슐린을 받아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인슐린을 자꾸 저항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거의 다 당질인데, 이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은 인슐린이 급격히 많이 나와서 당질을 낮춥니다.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또 당질을 또 먹으면 인슐린이 또 나오고, 그래서 당질 올라갔다 인슐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혈당의 스파이크 현상, 이것이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혈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으로 남아가니까 혈액이 점성이 되고 전체적인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되고 고혈압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도 이 고지혈약, 이게는 고혈압약, 그 다음에 이 당뇨약, 이 세 가지 약들을 저희가 주로 상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인가? 그럼 어쩌라는 거냐?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혈당이 높은데 그냥 놔두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인을 잡아서 약에서 졸업합시다 하는 겁니다. 혈압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혈관의 딱딱함과 좁아짐, 혈액의 점성, 근육 부실, 그 다음에 고지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몸속의 염증과 손상이 많아진 겁니다. 콜레스테롤의 원래 기능은 몸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면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간에서 생성해서 그 치유 부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염증과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겁니다. 염증과 손상을 치유해야지 콜레스테롤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혈당의 높아지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입니다. 당질을 먹고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나와서 낮아지고 또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혈당 스파이크 악순환 때문에 인슐린 저항이 높아집니다. 이 원인을 잡자. 그런데 이 3대 만성 질환의 근본은 같습니다. 체내의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따져보면 혈액의 오염입니다. 혈당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끈적끈적해지고 점성이 생기고 그 혈액이 오염이 되다 보면 혈관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엔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꾸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다 보니 세포 기능 이상 미토콘드리아가 피곤해지고 그로키가 됩니다. 서로 다 연결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음식과 운동 부족인데 그래서 해결도 음식과 운동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약에서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약에서 졸업할 수 있는 저희가 간단히 실천하고 실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